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. 오늘은 사회부 권용봉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권 기자,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? 네, 첫 번째 키워드는 바나나 방사능입니다. 바나나하고 방사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? 네,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. 네. 이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데 칼륨 안에는 자연 방사능 성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방사능 측정량을 알기 쉽게 설명할 때 바나나 몇 개 분량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월성 원자력 발전소 지하수에서 나왔다는 그 물질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이 삼중수소가 검출이 된 건데요. 이 원자력 학계에선 원전 주변 주민의 체내 피폭량이 연간 바나나 6개를 먹었을 때와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연간이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거죠. 이 두 차례의 분석 결과 1차 조사에서 바나나 6개, 2차 조사에서 바나나 3.4개를 섭취한 것과 같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또 대소변이나 땀 등으로 배출이 되고 10일 주기로 체내 방사선량도 줄어들어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주장입니다. 반면 환경단체는 삼중수소가 리터당 71만 3,100베크렐이나 검출된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냐면요.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리 기준인 리터당 4만 베크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. 환경단체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하수 내 방사성 물질 검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원전은 위험하다 쪽으로 약간 몰고 있는 분위기인데 만약에 바나나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냥 자칫골이 돼버리겠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? 네, 두 번째 키워드는 가운데 손가락입니다. 가운데 손가락. 이게 해외에서 왜 모욕하는 뜻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? 네, 함부로 쓰면 좀 안 되는 표현이긴 하죠.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.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한 기자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마이크를 잡지 않은 손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편 채 조금 어색하게 수첩을 들고 있죠.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기자의 이 손가락 모양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. 김 이사장은 이거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아니냐며 해명 좀 하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남겼습니다. 그래서 해당 기자가 뭐 해명을 했습니까? 네, 해당 기자 대신 이 정치부장이 대신 해명을 그 회사. 했습니다. 네, 예. 그렇습니다. 이 정치부장은 밑도 끝도 없는 명예훼손, 얼토당토하는 억측이라며 게시물 그리고 악플을 자제해달라고 반박을 했는데요. 김 이사장은 오히려 정치부장이 지시했느냐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해당 기자가 직접 답변하라고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.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손가락을 부러뜨려버리겠다는 과격한 반응까지 나오자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.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손가락 모독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대통령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정작 당사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. 네, 세 번째 키워드 뭘 준비하셨습니까? 네, 세 번째 키워드는 일타 강사로 준비했습니다. 일타 강사요? 한 대 맞는 강사입니까? 아닙니다. 이 학원가에서 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수강 신청을 할 때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되는 스타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요. 네. 이 대입 수능 국어 일타 강사인 박광일 씨가 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. 2017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아이디 수백 개를 만들어 경쟁업체와 자신이 속한 회사의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왔던 건데요. 박 씨가 운영한 댓글 조작 회사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이 학원과 댓글 알바 논란은 여러 번 있었지만 유명 강사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저도 기억이 나요. 예전에 이분은 불구속으로 이렇게 기소돼서 송치되지 않았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박 씨는 논란이 불거진 2019년 6월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벌도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 피해를 본 학원들이 박 씨를 검찰에 고소를 하니까 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가담한 건 아니다. 이 사람들 공범들이 한 거다.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입장을 선회한 거죠.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박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추가로 밝혀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겁니다. 아이고, 거기서 끝냈어야 하는데 말이죠.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? 네, 마지막 키워드는 햄지입니다. 햄지, 사람 이름입니까? 네, 이름이 좀 귀엽죠? 네. 네, 5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인데요. 네. 이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이죠. 지난해 11월 유튜버 햄지가 이 쌈밥을 먹는 영상을 올린 게 이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.
이 중국인들이 쌈을 자신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을 한다면서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댓글에 이 햄지가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. 네. 이 표현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중국 누리꾼들과의 충돌로 이어졌고 이 햄지는 중국 광고업체로부터 계약 해지까지 당했습니다. 햄지는 실수로 눌렀다고 해명을 좀 하면서 중국 분들이 화가 난 이유가 중국인을 비하한 욕설에 동조한 것이라면 자신이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말해야 한다면 중국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. 이 햄지의 동영상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이 중국어 댓글보다 이 한국어 댓글이 많은 편이었는데요. 네. 이 중국인 구독자가 얼마나 떨어져 나갈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금전적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나는 옳은 건 옳다고 말을 하겠다. 멋지네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